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물은 기능을 다하면 저절로 그 가치를 잃게 마련입니다. 인류도 예외는 아니죠. 당신 앞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심은 지 이제 갓 5년 된 작은 묘목입니다. 현재 이 나무의 가치는 20만 원이고 200년이 지난 뒤 이 나무의 가치가 만약 1000만 원이 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나무를 파시겠습니까? 지역의 가치를 발견한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섬이며 우리나라 면적의 80%에 달하는 광활한 땅이지만 인구 밀도는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지역은 노보리베츠. 노보리베츠 지명은 색이 짙은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석회질의 가루루스 온천이 강으로 흘러들어 강물의 색이 희뿌옇게 흐려진 것에서 연유합니다. 자욱한 유황 냄새나 땅에서 분출하는 수증기와 연기, 부글부글 끓는 온천수는 마치 지옥을 연상케 하여 지옥구단이 일명 지옥온천이라 불립니다. 지옥온천은 1만 년 전 여러 차례의 화산 폭발이 만들어낸 천연 온천으로 장구한 세월이 흘러 자연이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노보리베츠 군 목장에 올라가면 각기 다른 세 가지의 파란색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파랑, 호수의 파랑, 그리고 바다의 파랑. 우린 이것을 모두 파란색이라 부르지만 자연에서 마주치는 파랑은 결코 하나의 색으로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높이와 깊이, 넓이에 따라 색감의 농도가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자연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노보리베츠 온천 마을은 어쩌면 지옥이 아닌 천국 아닐까요? 홋카이도 최남단에 자리한 하코다테. 이곳은 일본의 최초 개항지입니다. 사실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최초 개항지였던 하코다테가 본래 홋카이도의 중심지였는데 산맥으로 둘러싸인 하코다테는 지리적 특성상 개발과 확장성이 떨어져 이시카리 평원 한복판에 있던 삿포로 지역을 계획도시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854년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며 하코다테가 개항되었고 일본 내에서는 개국과 쇄국의 갈림길에서 신정부군과 구막부군이 치열하게 내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이 당시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곳이 바로 모토마치 언덕입니다.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있으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입니다. 돌로 포장된 멋스러운 바닥과 각국의 영사관, 종교시설에서 풍기는 이국적인 건축물의 색채는 오직 하코다테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언덕 위를 걷다가 문득 뒤돌아봤을 때 항구가 보이는 풍광은 아련한 노스텔지어를 자극합니다. 그 옛날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의 결정이 현재 이 도시를 만들었고, 수많은 오늘이 역사가 되어 쌓여가는 도시. 하코다테의 밤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삿포로역을 나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홋카이도 근대 역사의 산 증인 홋카이도청 구 본청사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겹벚꽃 사이로 비치는 고풍스러운 청사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져 아카렌가라는 애칭을 가진 미국 네오바로크 양식의 건축물입니다. (1926년에) 지어진 유서 깊은 이 건축물은 달콤한 과자를 파는 상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래 홋카이도청 도서관으로 설립된 후 홋카이도 미술관, 도립 문서관 별관 등으로 용도를 고쳐가며 지금의 홋카이도 대표 과자점 기타카로 컨셉 스토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리노베이션 디자인을 맡아 기존 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적인 멋이 가미된 공간을 완성하였습니다. 붉은 벽돌에 노출 콘크리트가 덧입혀져 클래식과 모던이 조화된 새로운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난지공원이 있다면 일본에는 모에레누마 공원이 있습니다. 삿포로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한 모에레누마 공원은 세계적인 조각가인 노구치 이사무가 생애 마지막으로 몰두한 예술공원입니다. 원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부지에 공원 전체를 하나의 조각품으로 만들겠다는 마스터 플랜을 토대로 2005년 개관하였습니다. 광대한 자연과 유기적인 형태의 언덕, 조형물, 건축물 등이 한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32m 높이의 유리 피라미드, 히다마리의 아트리움에 있으면 건축과 자연이 하나가 된 듯 느껴집니다.
오타루는 이곳 원주민인 아이누족의 말로 모래 속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모래시계 속에서 마치 서서히 떨어지는 모래 속 시간의 강을 연상시킵니다. 오타루는 항구를 중심으로 어업을 비롯해 해륙 수송 등 무역 사업이 발달하면서 상공업, 금융사업까지 발전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경제 거점이 삿포로로 이동하고 운하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운하 주변에는 석조 창고, 은행 등의 역사적 건축물만 남게 되었습니다. 1966년에 이르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운하의 매립이 결정되었고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운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나 수년간 지속된 논쟁 끝에 오타루 운하 및 운하 지구에 있는 역사적 건축물 및 경관 지구를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타루는 유리공예와 오르골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750만여 명이 다녀가는 홋카이도 대표 관광지로 도약하였습니다. 대형 창고 건물은 토산품 판매점과 식당으로, 회사 사무실은 유리공예품 판매점, 오르골 판매점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타루의 유리공예는 척박한 생활 환경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전기가 없던 당시 밤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석유 램프가 필요했습니다. 이 석유 램프의 불빛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관을 만들며 유리공예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타루의 유리공예는 예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삶의 방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타루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도시 재생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속전속결의 방식이 아닌 적어도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을 갖고 재생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타루는 오늘도 시간의 창고에 과거와 현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도카치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웅장한 성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바로 도카치 와인을 생산하는 이케다 와인성입니다. 이케다 와인성은 일본 최초의 지자체 경영 와이너리입니다. 도카치 와인은 이케다 지역의 트레이드마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생에서 자란 산머루와 한랭지에 적합한 신품종 포도 등을 사용해 독특한 아로마와 산미를 갖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와인 숙성실에는 수많은 나무 오크통이 잠들어 있습니다. 길게는 반세기를 훌쩍 넘긴 할아버지 와인도 있습니다. 와인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다시 깨어나는 날을 기다리며 긴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센넨너모리, 일명 천년의 숲. 숲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바로 천년 동안 가꾸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면 자연은 천년지대계라는 것이죠. 히다키 산맥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물결치는 잔디 언덕 뒤로 펼쳐지는 어스가든은 영국 정원 디자이너 협회가 주최하는 SGD 어워즈 2012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센넨 노모리는 자연과 사람을 잇고 선대와 후대를 잇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발견한 10년 뒤 대한민국 지방도시의 미래.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단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고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잘 보존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당신 앞에 있는 현재 20만원 가치의 묘목. 만약 200년이 지난 뒤 이 나무의 가치가 1000만원이 된다면 당신은 지금 이 나무를 파시겠습니까?